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산문철학 서양 고대 철학편 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기원전 5세기, 4세기 이즈음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디오게네스의 핵심 사상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오게네스를 교류학파란 말 쓰죠. 또는 키니코스 학파란 말 씁니다. 키니코스란 뜻은 개 같으라는 뜻이죠. 견유할 때도 개가 견이 개죠. 유가 이제 선비죠. 개선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산 사람이에요. 개처럼 거리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어때요? 정말 소박하게 살죠. 배만 부르면 행복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생각에 빠져서 불행하지도 않고 이 개처럼 사는 게 목표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철학자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이 디오게네스의 철학 사상을 이렇게 보면 첫째는 자연에 따라 살게 해요. 이 자연. 노자하고 같죠. 노자도 모든 건 자연에 따라 사는 거. 도법, 자연그래죠.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위적인 사회제도나 간섭보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이나 사회적 규범보다 자연스러운 삶이 더 진실하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에 대한 억제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불필요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봤죠. 정말 쓸데없는 욕망이 우리 너무 많이 빠져 살죠. 필수적인 욕구, 이 사람은 배고픔, 갈증, 이런 거 필수적인 이런 거를 충족하고 나머지 사치나 탐욕은 철저히 배격한 자족을 강조, 스스로 족함,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욕망을 추는 것이 자족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를 거부해요. 물질적 소유를 거부했죠. 그는 집도 재산도 없이 살며 가장 간단한 도구조차 버린 일화. 예를 들면 이제 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개가 혀로 물을 마시는 걸 보고서 손으로 물을 마시면서 밥그릇도 버렸다 그래요. 그죠? 밥그릇 마저도 소유하고 있으면 불편하다 이거죠. 진짜 우리 소유만큼 힘들게 하는 거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있으면 그걸 뭐가 소유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지키려면 그다 신경 다 쓰고 인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다가 다 신경 쓰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소유가 적으면서 소유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소유로 살 수 있는 세상에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소유의 기쁨, 소유에서 즐거움 이건 병적인 즐거움이지 진짜는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제도 자체를 위선으로 봤어요. 결혼, 정치, 교육 등 당시 그리스 사회의 간섭과 제도를 인위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사람들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집착을 조롱하고 그녀의 굴반 태도를 실천했다. 이런 정말 철인다운 철인이었죠. 디오게네스는 인위적 문명과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자연에 따라 자유롭고 자족적인 삶을 추구한 철학자로 기원유 학파의 극단적인 실천 철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오게네스를 철학을 몸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현대에. 그런 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시입니다. 행복 김종삼. 오늘은 용돈이 든든하다. 낡은 신발이 남아 닦아 신자. 헌옷이나 다리 입자, 틀어 입자. 산책을 하자. 북한 산성행 버스를 타보자. 안양행도 타보자. 나는 행복해도 혼자가 더 행복하다. 이 세상에 고맙다, 예쁘다. 긴 능선 넘어 중첩된 저 산더미 넘어 끝없이 펼쳐지는 맨델스존의 롤렐라 알베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참 좋죠. 이 김용현 씨는 용돈이 생겼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하고 똑같죠. 애들 돈 생각 좋아하듯이. 요 순박한 영혼 얼마나 참 고귀해요. 낡은 신발이나 닦아 신자, 헌옷이나 탈을 입자, 틀을 입자. 완전히 디오게네스 철학자처럼 물질 욕심을 다 버린, 그죠? 최소한의 소유로 사는 그런 철학자죠. 산책을 하자, 북한이나 버스를 타보자, 그죠? 북한 산성에. 그러니까 다 산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욕망을 거부하는 그런 철학자죠. 나는 행복해도 혼자가 더 행복하다. 디오게네스도 그죠? 혼자 포도통에 살았죠. 다 버리고 살았죠. 이 세상이 고맙다, 예쁘다.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율처럼. 그죠? 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죠. 존재의 기적. 우리가 산다는 건 어때요? 산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질로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물질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이거는 그 허구인데, 그죠? 허상인데 우리는 물질이 진짜라고 이제 생각하죠. 감각이 분명히 되니까 감각을 믿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요가하고 명상을 하거든요. 깊은 경지는 아니지만 조금 하는 거죠. 그 조금 해도 대단해요. 요가하면서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대로 좋아요. 내가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없는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그냥 존재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게 인간에게 그 원초적인 그런 어떤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다 부리고도 행복한데, 근데 현실에 살면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현대사회는 물질을 신으로 생기니까 자꾸 물질을 비교하고, 그죠? 뭔가 그냥 없으면 뭐가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막 이러니까 누구나 또 가져야 돼요. 없으면 안 되니까 또. 또 뭐, 이 디워처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현대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꾸 소유하는데 소유하다 보면 또 그게 너무 힘들어지죠. 자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보면은 인생은 고라고 하잖아요. 고란 맞을 때 이 고가 그 인도말 두카라 그래요. 이 뜻은 부족함을 느끼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라는 게 우리가 사는 고통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거예요. 사는 게. 왜 그래요? 저 소유 때문에 봐요.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그 유발 하라의 그런 얘기하죠. 농업혁명을 인류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농업혁명부터 인간의 비극에 들었었다고 봐요. 그때부터 인간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한 번 소유의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죠. 살인한 사람이 살인 맛을 느끼듯이 소유의 맛이 느껴서 끝없이 소유로 가요. 무시무시하죠. 살인범이 죽을 때까지 살인하듯이 이런 어떤 지옥 속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저는 현대 문명사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유럽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유럽 정도만 돼도 복지가 돼서 소유를 좀 적게도 되고 일할 때 우리처럼 막 미친 듯이 일하지 않잖아요. 유익게 일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도 인문학 공부하고 예술 교육하고 이렇게 좀 느긋하게 사는 세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2030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요즘 강의를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무한 경쟁 시대 살았죠. 근데 그 2030 세대는 태어나니까 선진국이었죠. 잘 살았죠. 부족함이 없이 물질적 부족함이 살다가 치도 힘든 이 세상에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우리가 좀 소유를 적게도 되는 복지국가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김종삼 시인처럼 행복 느끼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김종원 씨의 행복. 오늘 용돈이 생겨서 든든하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용돈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죠? 용돈 갖고는 즐거워할 수 없는, 참, 단위가 커져버리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죠? 지금 정말 인생은 소소한데 행복 느끼는데, 그렇다고 저는 소확행은 반대예요. 소확행, 이런 거는 소소한 행복 느끼자 하면 안 되고, 인간이 이런 위대함을 추구해야 된다 봐요. 어떤 내 안에 영혼을 꽃 피우고, 이렇게 갔을 때 자연스럽게 소박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아름답지. 영혼은 안 깨치고 소박하게 살자. 그러면 이거는 비굴한 삶이라 봐요. 거지, 아주 나쁘게 하면 거지의 삶이 되는데, 거지는 어때요? 해탈이 안 된다 그래요. 어느 도 닦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버려야 되는데, 거지는 버릴 게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질 게 있어요. 가질 게 있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가졌잖아요. 가진 걸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아름다운 거지가 나오는 거죠. 전에 거지 철학자가 독일에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은 공원에 살고 이렇게 최소한의 그 소유를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지 성자라 그러더라고요. 거지 철학자.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많아서 이런 행복을 아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도 노숙한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걸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철학자인 노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서 삶 전체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디오게네스 일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게네스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알렉산더하고 일화죠. 디오게네스가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 황제가 이제 나타났어요. 무엇이든 원한 것을 말하라. 그죠? 근데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텔의 제자고 디오게네스도 어때요? 크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맥을 잇고 있죠. 그러니까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자를 찾아왔겠죠. 옛날에 황제들은 현자를 그냥 찾아가잖아요. 그죠? 현자에게 배우면서 이제 했죠. 지금도 멋있는 지도자들은 공부하죠. 제가 듣기도 어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로 항상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멋있는 지도자죠. 그럴 때 이 사람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이거예요. 그죠? 내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이게 최고의 경지죠. 그죠? 이렇게 햇빛만 쬐도 행복한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햇빛 쬐고 있어도 저도 이렇게 공원에서 가끔 햇빛 쬐거든요. 근데 이제 햇빛 쬐도 쬐일 때 기분 좋아요. 그치만은 누가 지나가면 눈치가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뭔데 햇빛 쬐고 있나? 별 볼일 없나? 직장도 없어서 저러고 있나? 막 이런 거 인간이 경지가 높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햇빛 쬐면서 희낙낙할 수 있는 경지, 이런 경지에 이제 오르고 싶어요. 최고의 경지죠. 또 이 사람이 한 유명 일화 중에 등불 있죠. 그 아테네의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녔대요.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에 막 비쳤대요. 그 비춘 거 사람들이 뭐야 그랬겠죠. 그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겠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그냥 무력에 젖어서 사는, 정말 크게 우리 인류 역사를 좀 크게 보면 현대 사회가 좋게 평가하겠어요? 후대에. 저는 물질에 미친 시대라고 볼 거예요. 어쩌다 저래 됐나 인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다 그래요. 플라톤이 인간을 이족보행, 두 걸음으로 사는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제 그랬대요. 닭을 털을 뽑아가지고 가져가서 이것이 플라톤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이족보행 동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인간 나온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박한 살, 최고의 경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크죠. 특히 영향 끼친 철학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견인주의, 이런,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 그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황제가 이 철학자죠. 그래서 에피테토스, 세네카, 아울리우스 이런 분들이 스토아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론을 추구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철학적인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죠. 항상 명상 속에 사는 관조하는 삶,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그의 삶과 사상은 현대도 무소유 사상, 또 극단의 개인주의도 영향을 주는 거죠. 아나키즘적 사고, 무정부의적인 사고, 비수능적 예술, 누구에도 순하지 않는 그런 게 영향을 주죠. 이렇게 해서 저항문화, 실존주의, 행위예술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뒤에서 철학으로 보는 시를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시인의 시입니다. 우울정, 문정희. 겨울 안개, 길고 긴 터널,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년의 오후. 전조등 하나 없는 회색 속을 걸어간다. 가방에는 몇 개의 열쇠가 들어있지만 진실로 갖고 싶은 열쇠는 없다. 기적이란 신의 소유만은 아니었구나. 지나온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었다. 돌아보니 텅 빈 무대 아래 반수면 상태로 끝없이 삐고 있는 의자들, 저기가 진정 내가 지나온 봄의 정원이었던가. 참 시 좋죠. 문정희 시인도 참 빼어나신 시인이시죠. 이런 시인이 이제 바라볼 때 그죠. 참 쉽게 좋죠.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인호. 무사, 일 없으면 일을 그냥 그냥 살아있는 것만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못 그래요. 그죠?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죠? 중국의 조주 스님도 그런 얘기했죠. 가장 좋은 건 일 없는 거다. 우리 일 없으면 못 견뎌요. 그죠? 무사해서 미친 중에 오가 되죠. 뭐가 막 허전해서 못 견뎌요. 이게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들고 다닌 거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겨울 안개 긴 터널,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에는 오후. 그죠? 우리 내면의 그 황량함을 보여주죠. 전조등 하나 없는 회사 속을 걸어간다. 가방에는 몇 개의 열쇠가 들어있지만 진짜 갖고 싶은 열쇠는 없다. 열쇠, 그죠? 이 열쇠로 열어서 행복의 열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열쇠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그죠? 그죠? 돈이 얼마 되면은, 이게 열쇠죠. 돈 얼마 되면 행복할 거다. 그냥 가져봤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 진리, 행복을 못 주는 이런 시죠. 기적이란 신의 소유만은 아니었구나. 지나온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었다.
참 좋죠. 이 삶 하나, 디오겐스는 그런 걸 느꼈죠. 삶이 항상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깨닫고 보면 이 사람은 황금 연꽃이래요. 그죠? 안 깨닫고 보면 지옥이죠. 그래서 디오겐스는 깨달음의 눈으로 보고 행복하게 사는 철학자죠. 또 이 문정인 시인도 그걸 이제 통찰한 그런 시인이죠. 돌아보니 텅 빈 무대 아래 반수면 상대로 끄덕 비그는 이자들 지가 진정 내가 지만 범의 정은 때까. 참 지나온 삶이 이렇게 허망한, 그죠? 봄이라고 믿었던 게 다 허망한, 찬란하게 보였던 것 뿐이죠. 다 황량했죠. 그래서 문정인 시인은 외적 풍요 속에 내적 공헌을 느끼는 현대인을 그리다고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이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냉장고 있어서 먹을 게 언제나 있고, 전화만 먹을 게 오고, 그죠? 빨래도 세탁기가 다 빨래해주고, 시간도 많고, 이렇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이럴 때 저는 이런 그 철학, 인문학 공부가 충실해도 무지 행복할 수 있다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소비사에 중독됐어요. 뭐 소비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어요. 그죠? 그냥 길을 가면 보람 없어요. 돈을 써야 돼요. 이게 인간이 이제 소비 중독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사에 중독된 인간의 상실감을 우울증이라는 상징적 질병을 통해 형성하는 그런 실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시인이 느낀 거죠. 기적이란 신의 소유만은 아니었구나. 그죠? 이 시인의 통찰이 대단하죠. 일상 하나하나 기적이 되는. 이게 이제 디오겐스가 느끼는, 디오겐스가 이걸 온몸으로 하게 됐죠. 이렇게 하게 된 경지가 얼마나 부러워. 이런 철인이 이 시대에 있나요? 이 시대는 철학자 그러면 철학 이론을 아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러지, 철학 이론을 실천한 사람을 철학자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죠? 철학자 이러면 막 고뇌어려운 얼굴, 어려운 말 쓰면서, 그죠? 그런 사람, 부적응자, 이런 사람 철학자 같지 않아요, 이미지가. 이게 굉장히 잘못됐죠. 공부를 하면 이 사람 잘 살아야 되죠. 멋있게 사는 사람이 철학자가 돼야 되는데, 멋있게 살지 못하죠, 그분들을. 보면 뭔가 얼굴 널널해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디오겐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깊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걸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